문해력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Balanced Literacy 들어보신 분 계세요? 들어보신 분 없으세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도입이 되지 않은 개념이셔가지고 저희가 국내 최초라고 말씀을 드리고 Balanced Literacy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저희 모국어가 있잖아요. 저희 나라에도 모국어가 있잖아요. 그 모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모국어로 살잖아요. 근데 영어는 안 쓰잖아요. 제2외국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2외국어로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때 그때 Balanced Literacy를 꼭 지키면서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습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균형 문해력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저희 어렸을 때 아이들, 지금 현재 아이들처럼 영어를 일찍 노출되지 않았어요. 저희 영어 그렇게 일찍 안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아이들은 저희보다 되게 일찍 더 영어에 노출이 됐어요. 거기서부터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냥 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영어 유치원 다녔던 친구들은 영어부터 먼저 이제 들어오고 영어를 배웠지만 쓸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로 한국어를 계속해서 노출한 상태로 계속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와서 영어도 잘못하고 그리고 국어도 잘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균형 리터러시, 그러니까 이 학습법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자, 이래요. 우선은 영어는요 학습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노출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사용할 때도 없고 노출도가 낮아요. 어차피 집에 오면 한국어 쓰잖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속 유튜브 보고 뭐 영어 들려주신다고 그게 노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가능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써? 그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국어는 학습이 안 돼. 학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노출도가 너무 높아요. 활용도도 너무 높고. 그리고 영어로 주는 의미랑 한국어로 주는 의미가 달라요. 분명히 어감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적 차이도 존재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의 기반이 전혀 없이 그냥 냈다 영어 유치원 보냈다가 국어는 그냥 에이 뭐 가장 많이 듣는 말, 초등 어머니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 국어요? 그건 저희가 처리하고 그건 제가 집에서 가르치고. 한글이라서 제일 쉬워 보이세요? 뒤에 답안이 있어서 괜찮으세요? 그렇게 해서 답 맞추다가 애들 큰일 나요.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우선은 영어를 배울 때,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요, 국어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냐,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문해력이. 자, 소리 들어요? 소리를 들으면서 글을 읽으면서 동시에 이해가 같이 가는 속도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 이중 문해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속도 체크예요. 그래서 그 밸런스 리터러시의 학습 체계의 그 책을 갖고 와보면 그 문장별로 옆에 초 단위로, 1분 단위로, 초 단위로 몇 개의 단어를 읽어야 되는지가 적혀있어요. 그래서 제2 외국어로 학습하는 학습자에게는 그 속도를 무조건 맞춰서 읽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맞춰서 읽다가 보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해가 동시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가 동시에 되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소리로 노출되는 것들의 속도와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눈으로 읽으면서 말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읽으면서 그 소리가 귀에 들어갔을 때 동시에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속도를 계속 맞춰주셔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희가 조금 어려운 스크립트 같은 거 이렇게 읽다가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서 읽은 다음에 다시 눈으로 보잖아요. 그게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그래서 이게 왜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책 같은 거 좀 쉬운 거 보면 그냥 소리 내서 읽어도 다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문해력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문해력을 체크해야 돼. 근데 국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학교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 고등부 학생들 계시죠? 듣기평가가 들어가죠? 네, 내신이에요. 모의고사 말고. 그냥 학교 교재 가지고 듣기평가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응용해서 풀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듣고 바로 영어를 받아 적어서, 우리 어렸을 때 토플에서 빈칸 하나 있고, 토익이나 이런 거 시험 보셨죠? 거기에 빈칸 넣을 때 뭐 하세요? 딕테이션 하자, 딕테이션. 그 딕테이션의 의미를 생각하고 쓰세요? 아니죠. 소리를 쓰죠. 이 의미랑 같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학교 시험에 이해가 동반돼야 돼요. 어떤 이해냐면 이미 듣고
그게 내 머릿속에 정보가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유추 추론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 체크. 이 정도까지 돼야 돼요. 어렵죠?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생각보다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이거의 체계가 학습 체계가 뭐가 되냐면 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모델링 리딩이 뭐냐면 잘 구조화되어 있는 글을 적합한 속도로 읽으면서 그 소리를 듣고 동시에 문제를 딱 푸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게 돼야 돼. 속도를. 그래서 속도 체크를 계속해요. 지금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영어는. 자, 속도 체크를 해서 바로바로 그 속도가 나오지 않으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진짜 웃긴 건 반복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도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서 동시에 읽어가면서 문제까지 같이 풀려요. 이 속도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델링 리딩이에요. 그 다음 라이팅이 뭐냐면 자, 그렇게 해서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한 것들에 대한 글쓰기를 해야 돼요. 정리정돈을 해서 글쓰기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게 다 돼요.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글쓰기는 뭐냐면 창의, 유창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내 생각, 감정 다 필요 없어. 정보 듣자마자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정보만을 바탕으로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키워드뿐만이 아니야. 다들 주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마무리가 될 때까지의 흐름, 그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이 어느 정도까지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서 이게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모델링하면서 라이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학원에서 글 많이 써, 채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까 하면서 마음대로 저렇게 쓰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1단계에서 벌써 깨진 거예요. 두 번째는 sure.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그 읽은 내용에 대해서 적합하게 맞게 정리가 됐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지식들을 이제 붙여요. 이제는 뭐가 된 거냐면 사실 추론 관계와 지식 확장 연계 과정을 두 번째로 하는 거예요. 다른 지식과 이 지식을 갖다 붙일 수 있고 저 지식과 저 지식을 같이 붙이는데 정확하게 팩트만 갖고요. 전 지금 팩트만 얘기했어요. 2단계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세 번째 단계가 독립적인 글쓰기다. 이 다음 단계가 뭐가 된 거냐면 바로 오피니언이 들어가는 단계예요. 내 의견과 내 생각이 들어가서 확장이 되는 단계, 이 단계. 자, 지금 진짜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렸어요. 문해력 왜 키워야 되는지 아세요? 문해력? 얼마 전에 EBS에서 그 문해력에 관련된 것이 집중보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5급 공무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5급 공무원들이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자기는 시험 보라고 해서 열심히 암기하고 공부해서 5급 공무원이 됐대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요즘에 자기가 학업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데 능률이 안 오른다 이러면서 그 고통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서를 빨리 해독을 못해서 그걸 빨리 다른 문서화로 시키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본인의 문해력을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문해력을 왜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도구 만들어주는 거예요. 남을 이해시키고 설명을 통해서 그리고 잘 설득해요. 그리고 돈을 버는 거죠. 어떠한 직업이든 그게 기본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문해력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설명했던 거 다 생각해보면 자,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이해를 무시했어요. 소리를 듣고 글을 보면서 바로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 과정들을 그냥 무시한 채로 계속 공부만 시켰다고요. 그것도 영역을 다 분리해서요. 리스닝, 뭐 스피킹, 라이팅, 리딩 막 이렇게 하면서 다 나눠서 했어. 자, 그러고서 나무가 이해가 안 되는 나의 답답함. 글밥은 늘어나고 이해가 가지 않고 소리는 절로 흘러가고 있고. 그거 어떻게 잡을 거냐. 자, 그래서 오늘 소리부터 아까 잡았어요. 이해,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속도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좋은 글들을 바탕으로 정리 요약을 해서 팩트만을 파악하는 거 있어요. 그 팩트 다음이 오피니언이에요.